이른 아침 중앙시장 골목 끝에는 김말순이 먼저 나와 좌판을 펼쳐놓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상추와 물을 가지런히 정리합니다요. 시장 건물은 벽면이 갈라지고 천장에서 빗물이 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 구청에서 안전진단 결과를 붙여두었고 상인들은 그 종이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시등급이라는 표시 아래에는 보수 권고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상인의 대표 박상철은 이른 시간부터 전화를 돌리며 회의 소집을 알립니다. 그는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혹시 모를 철거 통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러다 다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상인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김말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와 다르지 않지만 눈빛은 잠시 멈춰 있습니다. 40년을 이 자리에서 버틴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요. 시장 입구에는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빨간 글씨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상인들의 표정도 함께 흔들립니다. 미래도시개발이라는 시행사 이름이 적힌 공문이 상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건물주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또 한 번 시장을 술렁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누구도 건물주의 얼굴을 본 적은 없다고들 말합니다. 김말수는 잠시 허리를 펴고 시장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낡은 간판과 빛바랜 외벽을 바라보는 눈에는 계산이 서려 있습니다. 곧 다시 허리를 숙여 채소값을 적은 종이를 붙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시장의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뒤 오전 시장 상인의 사무실로 두툼한 봉투 하나가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은 미래도시개발이었고 발신인에는 팀장 최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요. 박상철은 상인 몇 명과 함께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문에는 3개월 이내 잦은 퇴거와 보상 협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상 기준표와 면적별 산정 금액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죠. 상인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집니다. 누군가는 계산기를 꺼내 들고 누군가는 고개를 세게 젓습니다. 이 돈으로 어디 가서 다시 장사하라는 겁니까? 한중년 상인이 거칠게 말합니다. 박상철은 즉시 긴급회의를 공지합니다. 시장 중앙 통로에 간이 의자가 놓이고 상인 30여 명이 모입니다. 그는 보상금이 적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생계가 끊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요. 채소가게, 생선가게, 방앗간 주인까지 서로 다른 사정이 쏟아집니다. 젊은 상인 몇 명은 차라리 기회라며 찬성 의견을 냅니다. 반면 20년 넘게 장사한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회의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며 정리되지 못한 채 길어집니다. 결국 상인회는 건물주와 직접 면담을 요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날 오후 최도윤은 시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노후 건물의 균열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조속한 철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요. 상인들은 건물주의 입장을 묻지만 그는 위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합니다. 건물주의 이름은 끝내 공개되지 않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재개발 반대 서명대가 설치됩니다. 붉은 천 위에 흰 종이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김말순의 좌판 앞에도 서명 용지가 놓이지만 그녀는 펜을 들지 않은 채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넵니다. 재개발 통보 이후 일주일이 지나자 시장 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상인회는 시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집회를 준비합니다요. 확성기와 현수막이 설치되고 생존권 보장이라는 문구가 크게 내걸립니다. 지역 신문 기자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까지 현장을 찾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일부 상인들은 더욱 격앙된 표정으로 손을 흔듭니다. 박상철은 마이크를 잡고 시장의 역사와 상인들의 생계를 설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번지고 있습니다. 집회 장면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미래도시개발은 안전진단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합니다. 보고서에는 전기 배선 노후화와 화재 위험 수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행정 대집행 가능성까지 언급합니다. 그 말이 전해지자 일부 상인은 급히 보상 상담을 예약합니다. 반대 서명에 참여했던 상인 중에서도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 생깁니다. 시장 안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는 시선이 오갑니다. 찬성과 반대가 명확히 갈리며 모임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공동체였던 시장은 조용히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말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채소를 정리합니다. 집회 소리와 확성기 울림이 골목을 채우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요. 다만 지나가는 상인들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급해졌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녀의 귀에도 행정대집행이라는 단어가 또렷이 꽂힙니다. 손에 쥔 계산기가 잠시 멈추고 시선이 건물 천장으로 향합니다. 천장 틈 사이로 전선이 어지럽게 얽혀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잠시 깊은 숨을 내쉽니다. 시장 전체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상인의 사무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미래도시개발에서 최종 철거 일정이 담긴 공문이 추가로 도착합니다요. 이번에는 날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불응시 절차가 진행된다는 문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박상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건물주의 실명을 확인하겠다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신청합니다. 상인 2명이 함께 구청 민원실로 동행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소유자 이름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이름은 김말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시장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노인이 여럿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요. 박상철은 주소지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등본에 기재된 주소는 중앙시장 뒤편 골목 단독주택으로 나타납니다. 그 주소는 시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상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조심스레 짐작을 시작합니다. 그 골목에는 채소 노점 김말순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 채 직접 확인하기로 합니다. 박상철은 그날 오후 해당 주소지를 찾아갑니다. 낡은 대문 옆 우편함에 꽂힌 우편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요. 그 중에는 건물 재산세 고지서가 여러 장 보입니다. 수취인 이름은 등기부와 동일합니다. 그는 한 장을 꺼내 날짜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30년 넘게 꾸준히 납부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집안에서 나오는 인기척에 박상철은 고개를 듭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바로 그 김말순입니다. 박상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김말순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문을 더 열어줍니다요. 두 사람은 마당 한쪽 평상에 마주 앉습니다. 마당에는 말린 고추와 묶어둔 파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박상철은 등기부와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한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습니다.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듭니다. 맞습니다. 그 건물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담담히 말합니다. 박상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는 왜 그 사실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는지 묻습니다요. 김말수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장 건물을 매입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당시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급히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남편은 상인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건물을 사두자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유지해 왔다고 밝힙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는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시장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다고 정리합니다. 박상철은 재개발 계약 진행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김말수는 안전 문제와 상속세 부담이 현실적인 이유였다고 설명합니다요. 건물 보수 비용이 예상보다 커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입니다. 시행사와는 아직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시장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박상철은 그제야 상황의 전모를 이해합니다. 그동안 상인들이 퍼뜨린 비난이 떠오릅니다. 시장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말순의 건물주 사실은 그날 저녁 상인회 긴급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유됩니다. 회의장에는 40여 명의 상인이 모여 조용히 결과를 기다립니다요. 박상철은 확인한 서류와 면담 내용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놀람과 당혹이 동시에 번집니다. 그동안 외지 자본이라 단정했던 말들이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일부 상인은 즉시 항의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몇몇은 상황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의는 감정과 현실 계산이 뒤섞인 채 길어집니다. 다음 날 오전, 김말수는 미래도시개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합니다. 최도윤은 예정된 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말수는 최종 서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건물 보강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최도윤은 일정 지연 시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김말수는 안전진단 세부 자료를 요청하며 공식 검증 절차를 제안합니다. 계약 체결은 일단 중단됩니다. 시행사는 내부 검토에 들어갑니다. 구청은 민원 증가에 따라 추가 구조 진단을 승인합니다. 외부 전문 업체가 시장 건물의 기둥과 배선을 재점검합니다. 며칠 뒤 보강 공사를 조건으로 일정 기간 사용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상 비용과 공사 기간이 구체적으로 산출됩니다. 박상철은 상인회를 소집해 분담금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부 상인은 비용 부담을 우려하지만 대안을 요구합니다. 지역 신용협동조합은 소상공인 대출 지원 의사를 밝힙니다. 재개발 대신 자력 보수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현실적인 안으로 떠오릅니다. 추가 구조 진단 결과가 공유된 뒤 상인회는 전체 회의를 다시 엽니다. 보강 공사 비용과 기간, 분담 비율이 표로 정리되어 제시됩니다. 박상철은 각 점포 면적에 따라 분담금을 산정한 안을 설명합니다. 상인들은 계산서를 들여다보며 손익을 따집니다. 재개발 보상금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건물이 유지될 경우 장기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김말수는 관리 권한 일부를 상인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함께 책임지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집니다. 며칠 뒤 시장은 단계별 보강 공사에 들어갑니다. 전기 배선이 전면 교체되고 노후 소화 설비가 설치됩니다. 천장 누수 구간은 방수 공사로 보강됩니다. 상인들은 영업시간을 조정해 공사에 협조합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추가 비용을 선납합니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독관이 상주합니다. 구청은 조건부 사용 연장을 공식 승인합니다. 재개발 계획은 행정 절차상 철회 단계로 전환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자 상인회는 공동 마케팅 협동조합을 설립합니다. 시장 안내판과 간판이 새로 정비됩니다.
지역 언론은 노점상 건물주 사례를 보도합니다. 방문객 수가 서서히 늘어납니다. 청년 상인 2명이 새로 입점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출 통계가 회복세를 보입니다. 박상철은 회계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시장 운영은 이전과 다른 체계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보강 공사가 끝난 지 1년이 지나 시장은 다시 분주해집니다. 구청의 재점검 결과 안전등급은 비로 상향됩니다. 상인 수는 42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빈 점포였던 2곳에는 청년 창업자가 들어와 문을 엽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시장 입구에는 자생 상권 우수 사례라는 현판이 걸립니다. 상인회는 매달 회계 보고서를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공동관리 체계는 정기총회를 통해 유지됩니다. 김말수는 여전히 골목 끝 같은 자리에서 채소를 팝니다. 그녀의 좌판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손님들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인사를 건네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상인들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그녀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공식 직함을 맡지 않습니다. 건물 소유 구조는 유지하되 운영 권한은 상인회와 나눕니다. 세금과 유지관리 비용은 투명하게 정산됩니다. 시장 운영은 개인이 아닌 공동 책임 방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박상철은 새로 입점한 상인들에게 시장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과 선택의 과정을 빠짐없이 전합니다. 시행사와의 계약서 초안은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는 다른 길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김말수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셔터를 올립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흙 묻은 상추가 들려 있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외부 자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의 선택이 현재의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